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직업상담사의 직업상담학을 강의하게 될 환멘토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강의하게 될 직업상담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상담사의 직업상담학 먼저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구나, 핵심 과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직업상담학은요,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파트가 직업상담학하고 직업심리학에 나와 있는 심리학적인 이론들인데, 그런 심리학적 이론들의 기본 베이스가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심리학을 공부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코스 요리를 먹게 되면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도 있고 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메인 요리겠죠. 메인 요리라는 것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요리가 되듯이 이 직업 상담학도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필기 때는 직업 상담사 5과목 모두가 배점 비율이 20문항씩 똑같지만 2차 실기 때로, 즉 실무로 넘어가시게 되면 비중이 상당 부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직업 상담이라든지 직업 심리학은 2차에서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절대 합격 범위에 속하는 점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기 때부터 기초를 탄탄히 만들어 놓으신다면 2차 실무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결국에 자격증 취득까지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메인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과목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직업 상담학이라는 과목 안에 있는 단원들을 분석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 비중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단원 4가지 단원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면, 어떤 공부를 할 때 이 학문은 무엇인가라는 개념 잡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지? 라는 이해를 할 텐데, 말 그대로요, 단원 이름도 똑같습니다. 직업 상담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직업 상담의 이해에서는 15% 정도가 기출 비중이 있습니다. 자, 직업 상담의 이해, 과연 뭘 설명할까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땐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목적, 그리고 과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직업 상담의 개념, 직업 상담의 목적, 우리가 왜 하지? 이런 설명이죠. 그리고 어떠한 순서대로 상담을 하지?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벌써 딱 들으셔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을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할까요? 상담을 이 칠판에다 할까요? 아니면 로봇에다 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사람을,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은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가장 핵심적인 학문을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이론들인데, 그 심리학을 다루는 것이 직업상담 이론 및 접근 방법이라는 단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직업상담의 이론 및 접근 방법은 4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직업상담학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원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단원이기도 한데, 보통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문학적 기반 그리고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하는 용어들이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즉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평상시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자, 누구하고 공부하죠? 예, 저 환멘토, 뻔한 상담학의 환멘토하고 공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재밌고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어려운 심리학 용어, 그리고 어려운 심리학 이론들도 쉽게 정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까지 했어요. 그러면 실제 상담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상담의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상담의 기법이고요. 기법은 3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학적 이론 기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직업상담의 기법입니다. 자, 직업상담의 기법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담자와 만났을 때 뭘 해야죠? 그렇죠. 공감해야 돼요. 공감대 형성해야죠. 여러분은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시기 때문에 이 자격증 선택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 공감 능력. 그럼 공감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담자를 존중해 줘야겠죠. 그래서 수용이라든지 경청 잘 들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딱 들어도 상당히 어렵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물론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은 직업상담 이론 및 접근 방법의 단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이 쉽게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공부는 무엇이다? 우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한다. 기법을 배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담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윤리 과목은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항상 조금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윤리도 어렵게 나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도덕적 기준, 우리가 상식적인 기준에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평이하고 기출 빈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가장 높은 비중, 기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심리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두 번째 단원, 직업상담의 이론 및 접근 방법. 세 번째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직업상담의 기법, 직업상담의 이해, 직업상담의 윤리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것은 별개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제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뻔한 상담학이라고 그랬죠.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고 이걸 도덕적인 테두리에서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금방 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까지 출제 비중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직업상담학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제 과목 분석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즉 스토리텔링으로부터 이해부터 암기까지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말은 단원을 별개로 보거나 개념을 별개로 보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네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은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직업상담학에서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요. 모래 위에 집을 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쌓거나 모래 위에 성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금방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금방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흐름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집의 기둥이라든지 성의 구조는 한 구조는 단단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성이라든지 집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단단한 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아서 흐름을 잡아서
이어서 가실 때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흐름이 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재밌게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잡아주시고 결국에 이해로만 끝나서는 여러분 또 합격하기 힘들겠죠? 왜요? 이해는 하나 문제를 봤을 때 자기가 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암기로 이어드릴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나중에 암기를 잡아주시고 이 암기된 것으로 대입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저를 믿고 여러분들 즐겁게 그냥 웃으면서 공부하시면은 어느새 여러분은 합격의 길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과목 설명하고 제 강의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제가 실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뽑아왔습니다. 자, 먼저 인지, 정서, 행동 상담의 A, B, C, D 이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아래 자료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은, 자,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내용이고요. 생소한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아래 자료를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요, 우리 형식적으로 한번 읽어보고요. 제가 이걸 설명드린 다음에 개념 잡기를 통해서 암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그때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형식적으로나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실적으로 부모와 선배에게 상의를 함. 직업상담사 시험에 실패하여 실맹한 우울한 상태임. 불안, 자기혐오, 분노 등을 느끼게 되어 어떤 대처를 함.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끔찍할 것이라는 생각을 함. 자, 여기까지 형식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론 설명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 암기하고 다시 대입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처음 읽어본 인지정서 행동 상담이란 무엇인가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쉽게 갑니다. 스토리텔링은 쉽게 갑니다. 자, 인지는 뭡니까? 인지는 생각입니다. 인지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정서, 우리 마음이죠. 생각이 마음에 비쳤더니 그렇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피의식이 있어요. 여기에 피의식이 뭐예요? 여기 화를 돋게니까 행동.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즉 생각이 마음에 미치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인지, 정서, 행동 상담입니다. 쉽죠? 여러분 공부 어렵게 한다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쉽고 재밌게 핵심을 집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담에서 다루는 A, B, C, D, E 원리라고 했어요. A, B, C, D, E 원리. 자, 그러니까 벌써 딱 보셔도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과정이겠구나. 이런 짐작을 하실 거예요. 즉, 과정인데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구나. 즉,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정서치료, 합리적 인지치료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념을 여러분 머리에 넣으시고 이 A, B, C, D, E 원리, A, B, C, D, E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라고 했죠? A는 뭐냐? 선행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부정적인 사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부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불합격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사건이고요.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은 자, 신념 체계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게 뭐다?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념, 생각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합리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렇죠. 옳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 이 행동하고 이어지는 거죠. 즉 부정적인 행동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이라든지 초조라든지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담사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논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그 생각은 옳지 않아요. 하고 논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논박했으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합리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죠.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합리적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부정적인 사고가 없어졌으니 뭐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 A, B, C, D, E, F 순차적인 상담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문제는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그렇죠. B를 물어봤죠.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념 체계인데 이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인지, 정서, 행동 상담의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당위적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위적이요. 자, 이 당위적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위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당위적 사고가 있는데 첫 번째, 나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나에 대한 당위성은요, 나는 반드시 유능해야 되고 난 반드시 잘해야 되고 저 회사는 내가 합격해야 되고 이 대학은 내가 꼭 가야 돼라는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데요. 타인은 나를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 있는데요. 세상에 대한 당위성은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끔찍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쩌면요 이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곳에 가야 되고 나는 공평한 세상에서 기회가 균등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은 아름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자, 그런데요 반드시 뭐뭐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은 불공평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정의가 패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죠? 그렇죠. 사람들은 마음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비합리적인 사고. 반드시 뭐뭐해야 된다는 당위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마음에 병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는데, 자, 이해로 끝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로 넘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나타난 나타세를 좀 암기를 하셔야겠죠. 이 나타세는 러시아의 여배우 중에 나타샤라고 있죠. 나타샤. 그래서 나타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스토리텔링 하면요, 자, 선신이죠. 신이에요. 신이 결론을 내줬으니 감정이 효감되네. 부정적인 감정이 막 생겼는데 신이 결론을 내주니 감정이 효감되네. 나타샤. 자, 유치하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즐기다 보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즐기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개념 정리했죠? 암기했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갑니다. 현실적으로 부모와 선배에게 상이란 비합리적인 신념입니까? 자,
자, 4번 직업상담사 시험에 실패하여 실망한 우울한 상태인 비합리적인 신념인가요? 불안, 혐오, 분노 등을 느끼게 되어 어떠한 대처를 함. 이거 결과에 가깝지 않나요? 자, 일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면 끔찍할 것이다.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죠.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죠.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요,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시고 반드시 암기로 이루어져야지 지문 분석을 통해서 대입하고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 적용해서 문제까지 풀어보시니까 감이 오시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환멘토를 믿고요,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시다 보면 합격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본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